안녕하십니까. 감사 스마일입니다. 6월 8일 새롭게 시작하는 한 주의 월요일 아침 방송 기쁘게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의 한 주의 명언은 용감하게 행동하라. 세상은 확신을 갖고 행동하는 사람을 위해 길을 비켜준다. 감스님들도 좀 내가 무언가를 갖다가 하고 싶을 때 어떤 확신을 갖고 행동하실 것을 조언드립니다. 네, 서울집은 빨간 곳만 사면 됩니다. 네. 집을 사면 보수가 된다라는 이야기도 있고, 또 여러가지로 이제 서울에 많은 사람들이 내 집 마련을 희망하는데, 모르겠어요. 지금 정부가 시장을 단시간에 이길 수는 있겠지만, 장기간 이길 수는 없다라는 게, 공통적인, 전문가들의 생각이고, 지금 이재명 정부에서 서울의 집값, 수도권의 집값을 잡겠다라고 이야기는 하지만, 시장의 논리를 이길 수는 없다는 말씀을 강조해서 이야기 드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감스님들만이라도 내가 지금 행동이 가능할 때 지금이라도 내 집 마련을 갖다가 서두르셔야 된다는 말씀을 거듭 강조해서 이야기 드립니다. 네, 집을 안 사도 어차피 돈은 나갑니다. 월세는 월세대로, 전세는 전세대출 이자로 매달 빠져나갑니다. 그리고 이 돈은 내 자산이 되지 않고 사라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내가 지금 어쩔 수 없이 내 집 마련이 좀 힘드신 분들은 종잣돈을 모으시면 꼭 행동하실 것을 강조해서 이야기 드립니다. 네, 과천이 싸 보인다. 동탄역 롯데캐슬이 지금 22억 8천에 지금 실거래 이야기도 있고, 광교의 자연앤 힐스테이트도 20억 실거래. 그런데 과천의 레미안슈루 84타입이 특 올수리 입주물 22억 3천이 왜 이렇게 싸게 느껴질까요? 많은 사람들이 지금 동탄하고 경기 남부의 서세권에 있는 아파트 가격을 보면서 무척 놀라워하고 있는데, 저는 물론 거기가 그렇게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요인이 있어서 올라갔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지만, 오름폭이 계속적으로 가진 않을 것이다. 그렇다고 하면 이제 키를 맞출 것이고, 그동안 오르지 않았던 것들이 또 그 다음에 올라간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특히 고양시 덕양구 포함해가지고 서북부, 김포라든지 검단이라든지 운정 신도시까지도 지금 보아도 괜찮다는 말씀을 드리고, GTX-A 3단계 개통이 8월 말에 만약에 이루어지거나 아니면 9월, 10월 정도에 만약에 3단계 개통이 가셔야 된다고 하면 지금하고는 또 분위기가 확연히 달라진다는 말씀 드리면서, 남들보다 조금 다른 그 마인드를 가지시고 행동하셔야 된다는 말씀을 이야기 드립니다. 전국의 시군구 전세 매물 감소 상위 20개 지역을 살펴봤더니 1등이 서울 송파구고요. 지금 5등이 고양시 일산 동구고, 6등이 고양시 덕양구입니다. 그 뒤를 성남시 분당이라든지 화성시 동탄, 그리고 파주시까지 이렇게 랭킹이 되어 있는데, 실제로 제가 지난 주말에 삼성벨트, 창릉천벨트의 분위기를 약간 이야기 좀 드리면, 진짜로 많은 사람들이 고양시 덕양구에 갭을 끼고 매수를 희망하고 있고, 호가도 상당폭 올라가고 있다는 말씀을 현장 분위기 팩트로 이야기 드립니다. 많은 사람들이 고양시는 안 된다라는 이야기들 많이 하고 계시지만, 지금 흘러가는 분위기는 지금이라도 이제 고양시 덕양구라도 매수를 해야 되겠다. 그리고 이제 지금 당장 내가 의사결정을 못하고 이사를 못하시는 분들은 2년 후, 4년 후를 내다보시고 갭을 끼고 지금 사는 수요들이 많이 증가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전세나 월세 매물이 없다 보니까 특히 실입주 매물은 더 귀해질 수밖에 없고, 갭을 끼고 지금이라도 사야 되겠다는 그런 수요의 증가로 인해 가지고 당분간 이런 분위기는 좀 지속될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전세 월세를 살고 계시는 분들이 아직 피부로 와닿지 않겠지만 제 방송을 보시는 소수의 감스님들만이라도 꼭 제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실 것을 조언드립니다. 그리고 이거는 천마을, 올해 분양하는 단지들은 지금 보시게 되면 이 창릉천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왼쪽 부분이 109, 그리고 창릉 중심 복합지구 포함해가지고 창릉 테크시티가 들어가는 지역이 209, 그리고 아래쪽에
창릉 인력이 들어가는 쪽이 이제 서울 숲하고 같이 맞닿아 있는 쪽이 이제 309, 그리고 바로 위에가 409, 그리고 이제 삼성과 맞닿아 있는 유보지가 있는 지역이 509로 지금 되어 있는데, 저는, 계속해서 지금 이야기 드리지만, 만약에 올해 S4가 이제 마지막, 본청약이 남아 있는데, 물론 S2하고 S3하고 S4가 남아 있는데, 온전한 공공분양이 물론 향후에 나올 수도 있겠지만 정말 극히 적을 거라는 말씀 드리면서 여기에 이야기했던 것처럼 전부 109가 이제 이렇게 천막을 포함해가지고 올해 분양하는 단지고 내년에도 뭐 109 그리고 이제 뭐 다른 공구에서 나올 수 있겠지만 3, 409 같은 경우에는 입주 시기가 빨라야 2032년 전후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 물론 분양은 내년에 할 수 있겠지만 그렇게 빨리빨리 분양이라든지 입주가 되진 않을 것이다. 그리고 더 나가서 온전한 공공분양은 더 적어질 것이고 나는 그래도 뭐 나눔형이나 선택형으로도 분양을 갖다 희망하겠다, 받겠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기다리시면 되겠지만 저는 차라리 지금이라도 3기 신도시 주변, 그 다음에 창릉 천벨트 주변에 있는 내 능력에 맞춰가지고 5억대부터 뭐 9억대까지 있기 때문에 내 여력에 맞춰서 내 집 마련을 하실 것을 솔직하게 이야기 드리면서 제가 다음 주쯤에 창릉 신도시 관련해가지고 창릉 신도시 덕양연합회 장현조 위원장님 모시고 한번 이야기를 갖다 한번 드려볼 건데 확실히 결정이 되면 다시 이야기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많은 분들이 고양시를 갖다가 지금 보아야 될 곳을 갖다가 제가 찍어 드린다고 하면 킨텍스와 대곡과 창릉 주변을 갖다가 보시면 되는데 실제로 킨텍스는 킨텍스 원시티하고 하나 포레나 정도밖에 도보가 되지 않고 그리고 이제 주변에 있는 새 아파트들이 많이 없다 보니까 오히려 이제 대곡에 있는 능곡 뉴타운이라든지 그리고 이제 일산 요진 YCT라든지 이런 분들을 많이 보고 있는데 최근에 지금 창릉역이 2030년 뭐 하반기 2031년에 이렇게 개통을 할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 4년을 내다보고 지금 도래울말 원흥지구를 갖다 많은 분들이 지금 보고 있는데 저는 늦지 않았다는 말씀을 이야기 드리면서 만약에 3단계 개통이 되고 내년에 이제 삼성역이 정차되는 그 시점이 온다라고 하면 그때는 지금보다 더 높은 가격을 갖다가 지불해야 된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이야기 드립니다. 본론으로 들어가기 전에 제가 2년 전에 서울 아파트 지금이라도 살까? 라는 이 썸네일을 보면서 제가 페이스북에 이게 올라와서 보다 보니까 전구발 호재 터졌다. 버티길 잘했네 라는 이 영상이 제가 24년 6월 5일날 이 영상을 갖다가 아침 방송 시간에 이야기를 했었어요. 만약에 24년 6월 달에 내 집 마련을 했던 분들, 제 방송을 보고 계신 분들 있으시면, 서울뿐만 아니라, 고양시에 또 내 집 마련을 했던 분들이 지금보다 가격이 더 내려가진 않았을 거고, 특히 서울 같은 경우에는, 물론 지역에 따라 좀 다르겠지만, 정말 많이 상승을 했다는 말씀 드리면서, 앞으로 고양시가 26년, 지금 현재 오늘 기준으로 해서 6월 8일이 아니라 이제 27년, 28년, 내년과 내후년을 보았을 때, 지금보다 고양시의 아파트 가격이라든지 더 살기 좋고 그 다음에 직주 근접이라든지 대규모 일자리까지 대기업도 분명히 들어올 수밖에 없을 거라는 말씀을 이야기 드리면서 본론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론으로는 제가 대곡역세권 지난주에도 제 팬분께서 대곡역세권 관련해가지고 좀 이야기를 좀 해달라고 해서 오늘 아침에 좀 이야기를 좀 드릴 텐데요. 대곡역세권 지식융합단지가 이달 말 밑그림이 나옵니다. 알고 계신 분들 많이 알고 계시겠지만 LH가 200억 규모로 해서 도시건축 통합계획 설계 공모를 지금 심사 중에 있습니다. 5개 철도 노선 펜타 역세권인 대곡역 일대 항공사진이 모습인데 현재 개발 제한과 농경지 등으로 좀 둘러싸여 있고 지식융합단지 조성을 통해서 서북부의 핵심 교통거점으로 좀 탈바꿈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감사스마일도 이제 앞서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킨텍스와 대곡과 창릉을 갖다가 보면 실패 확률이 적을 건데 2019년도에 대곡 역세권 개발사업 추진현황과 지금과 분명히 지금 다른 모습이 있지만 그때와 좀 달라진 거는 지금은 GTX-A 대곡역이 지금 개통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고 더 나가서 이제 대곡 역세권의 지식융합단지에 이제 이 설계 공모안이 들어간다고 하면
본격적으로 대공 역세권 개발 사업에 탄력을 받을 거라는 말씀 좀 드립니다. 그래서 지금 많은 고양시뿐만 아니라 이 대공 역세권의 이 설계 공모안을 갖다 보고 난 이후에 투자를 갖다가 하자. 그리고 이제 조금 빠르신 분들은 지금 화정이라든지 능곡뉴타운에 미리 지금 들어가신 분들 많이 계시는데, 제가 생각했을 때 이 대공 역세권이 베드타운을 넘어서 자족 기능을 갖다가 확보할 수 있는 그런 멋진 설계 공모안으로 다시 재탄생할 것으로 저는 예상을 하고 있고, 5개 노선이 겹치는 압도적인 교통 입지를 단순 주택 공급에만 소모해서는 안 된다라는 이런 의견 때문에 지금 6월 말에 이 대공 역세권 지식융합단지를 많은 분들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관련해서 올댓고향에서 낭만이님께서 GTX역 연결 통로 위치 등 이렇게 예상을 갖다가 좀 전망을 해주셨는데, 능곡 2구역과 5구역이 대공 역세권 개발과 GTX-A 입체 연계로 날개를 달 수밖에 없고, 가장 주목할 만한 변화는 현재 공모가 진행 중인 60만 평 규모의 대공 역세권 개발 사업 설계 발주입니다. 그래서 6월에, 원래는 지금 5월에서 6월에 이제 설계사가 최종 선정이 되게 되면 구체적인 토지 이용 계획과 세부적인 토목 설계가 본격적인 궤도에 오르게 되는데, 특히 이번 설계 공모 지침에는 하천, 도로, 철도 등으로 인해 가지고 단절된 공간을 입체적으로 연계해야 된다는 핵심 필수 지침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많은 사람들이 지금 궁금해하고 있고, 과연 어떻게 설계 공모안이 들어갈 것인가 많은 사람들이 관심 갖고 있고, 감사스마일 또한 이 설계 공모안에 따라서 이 대공 역세권 포함해서 고양시에 많은 것들이 또 달라질 거라는 말씀 좀 드립니다. 무엇보다도 GTX-A 노선을 빠르고 쾌적하게 이용할 수 있는 지하 연결 통로 등에 대한 밑그림도 조만간 실제 도면을 통해서 가시적으로 확인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는데, 4년 전에 대공 역세권 개발 방향이 지하 통로 연결이었던 점과 이번 설계 공모 내에 설계 주안점 내용도 이 내용이 지금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상당히 좀 기대가 좀 많이 되고 있고, 다들 알고 계시겠지만 지금 대공역 입체 복합 개발 토지 구상도의 이런 모습인데, 지금 여기 이 아래쪽을 보시게 되면 상업시설과 그 다음에 자족기능이 이 아래쪽으로 해가지고 지금 도로가 지금 들어가 있으면서 이때 철도도 교외선이 통과하고 있다 보니까 여기에 이제 GTX-A 지하 연결 통로를 지금 낭만이님께서는 이 아래쪽 그 다음에 위쪽 이 두 곳을 갖다가 연결 통로를 갖다 해 놓는다고 하면 상업과 자족 기능의 연계성 강화가 되고, 더 나아가서 이제 GTX-A 대공역을 포함해가지고 3호선과 경의중앙선, 괴선까지 환승하는 데 있어가지고 여러가지로 좋고, 더 나아가서 이쪽으로 해가지고 이제 자족과 상업시설이 같이 들어오면서 명실상부하게 서북부에 진짜 금싸라기 땅인 이 대공 역세권 개발 사업이 탄력을 받을 것 같다는 말씀을 감사스마일이 오늘 아침에 강조해서 이야기 드립니다. 당초에 대공 역세권 개발 컨셉은 LH가 땅을 좋은 가격에 분양하려면 각 단절된 토지가 GTX 역과 연결되는 지하 통로가 필요하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했었고, 공모 지침서를 보니까 6월 언제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이번 달에 업체 선정이 될 듯하고, 기본 설계는 이제 설계 방향성 금방 알 수 있을 거라, 알 수 있을 것 같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했는데, 지하로 연결한다는 방향성이고 어떤 그림으로 연결하느냐 하는 방식에 문제가 있겠지만, 제가 봤을 때는 연결한다는 방향성만 있으면 된다고 생각을 하고 금방 이제 알 수 있을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조금 많이 지금 기다리셨던 감스님들 조금만 더 기다리시면 될 거라는 말씀 드리면서, 설계 공모 지침서의 공모 주안점이 철도, 도로, 하천, 단절 요소 극복을 위한 입체적인 도시공간 연결 전략이 지금 들어가기 때문에 역세권 중심 공간과 자족 기능, 그 다음에 주거 생활권과 수변 공간 등이 통합적으로 연계되면서 이런 보행 네트워크까지 같이 들어간다고 하면 대공역은 우리가 지금 생각했던 것 이상으로 분명히 좋은 평가를 받을 거라는 말씀 드리면서, 많은 사람들이 대공역에 차를 갖다가 이제 대고 이제 GTX-A를 타려고 이제 가면 삥 돌아서 이제 가야 되는 그런 불편함이 좀 많이 있는데, 이런 것들도 아마 해결될 거라는 말씀 드리면서, GTX-A가 지금 현재 운영되고 있는 대공 역세권 지식융합단지가 분명히 더 좋은 모습으로 재탄생될 거라는 말씀 드리면서, 감스님들은 이 대공 역세권 개발을 갖다가 이 설계 공모안을 보고 일단 들어가셔도 되겠지만, 조금 눈치가 빠르신 분들은 지금 별로 사람들 관심 없을 때 들어가셔도 된다는 말씀을 추가적으로 이야기 드립니다.
여기에서 감사스마일 생각을 조금 더 덧붙이면 많은 사람들이 이 대곡 역세권 개발 사업을 기다리고 있고, 그리고 이제 킨텍스, 대곡, 그 다음에 창릉 이 세 개의 축으로 앞으로 이제 고양시가 발전의 방향성을 가져갈 겁니다. 일단 중요한 거는 베드타운용 주택공급 위주의 계획에서 벗어나서 기업과 첨단 산업이 들어오는 지식융합단지와 광역적 입체적 복합환승센터 건립을 최우선으로 이제 아마 이 공모안이 들어가면서 이 안으로 해서 설계가 나올 거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펜타 역세권이 서울에도 많지 않고, 제가 알고 있기로 지금 펜타 역세권이면 서울역하고 왕십역 정도나 될까? 그리고 이제 대곡역인데, 이 펜타 역세권의 이점을 살린다고 하면 경기 남부에 있는 용인 플랫폼 시티만큼의 큰 방향성을 일으켜 나갈 거라고 생각이 되고, 더 나가서 이제 킨텍스와 대곡과 창릉을 잇는, 더 나가서 상암과 마곡을 갖다가 또 같이 아우르는 그런 지식융합단지가 분명히 대곡에 들어올 거라는 말씀 드리면서, 지금 바로 이달에 대곡 역세권의 구체적인 개발 밑그림이 나오는 가장 중요한 분수령을 보고 지나가고 있는데, 감스님들 설계 공모 진행 후에도 물론 보아도 되지만, 감사스마일은 지금 설계 공모가 나오기 전에 만약에 내가 대곡 역세권 주변으로 해서 내 집 마련 희망하시는 분들은 능곡뉴타운이라든지 화정이라든지 일산 요진 와인시티도 상당히 좋은 대안이 될 거라는 말씀 드리고, 아니야 그래도 나는 이 설계 공모안을 갖다가 확정 짓고 들어가야겠다 생각하시면 조금만 더 기다리시면 될 거라는 말씀 드립니다. 단순한 건물이 아니고 도시 전체의 마스터 플랜이 확정이 되면서 5개 노선의 복합 환승센터의 연계 방식이 확인되면 진짜 제가 오늘 아침 이야기했던 거 이상으로 지방이라든지 서울에서도 아마 대곡 역세권 주변으로 해서 투자를 갖다 하려는 수요들이 많이 있을 거라는 말씀 드리면서, 지구지정 변경이라든지 토지보상 그리고 구체적인 착공 일정 수립도 이제 진행되는데, 물론 설계 공모가 나왔다고 해서 바로바로 진행되지 않겠지만, 현 이제 새롭게 고양시장이 바뀌셨고 7월부터 민경선 새로운 시장님이 이제 임무 수행을 하면서 최우선적으로 아마 대곡 역세권 개발 사업을 갖다가 중점적으로 해 나갈 거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대곡 역세권의 미래 가치를 단순한 예측이 아닌 확정된 도면과 조감도를 바탕으로 진짜로 이제 성공적으로 이제 이 사업이 될 수 있도록 그런 것들을 갖다가 따져 보신다고 하면, 일단 이 설계 공모안이 나오고 난 다음에 들어가도 되겠지만, 감사스마일 생각은 여러 가지 이런 것들 상황을 갖다가 분석을 해 보니까 분명히 연결을 갖다 하는 그런 방식으로 해가지고 대곡 역세권 개발 지식융합단지가 그런 밑그림이 나올 거라는 그런 확신이 있기 때문에 지금 관심을 가지셔도 된다는 말씀을 마지막으로 이야기 드립니다. 그리고 앞서서 제가 이야기 드렸던 것처럼 많은 사람들이 고양시는 안 돼, 그리고 고양시는 일자리가 없어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많이 계시겠지만, 킨텍스에도 앞으로 고양방송 영상멜리라든지 여러 쪽으로 해가지고 한류, 그 다음에 K컬처가 또 들어올 예정이고, 그 다음에 킨텍스 제3전 시간도 지금 순조롭게 지금 공사가 잘 진행되고 있고, 연말에 또 라이브 네이션이 이제 또 아레나 공연장을 갖다 착공할 계획도 남아있다 보니까 킨텍스 그리고 대곡 창릉 역세권도 앞으로 중심복합지구 내에 CM부지로 해서 저는 대기업이 반드시 들어온다는 생각을 갖고 있으니까 올 하반기에 고양시를 주목하면 분명히 좋을 거라는 말씀 드리면서, 제가 서두에 이야기 드렸던 것처럼 만약에 내가 고양시에 내 집 마련을 갖다 생각하시는 분들이라고 하면 GTX A 대곡과 킨텍스와 창릉 역세권 주변으로 해서 도보면 가장 좋겠지만, 도보가 아니더라도 일단 마을버스 한두 정거장이나 아니면 지하철 한두 정거장, 세 정거장도 가능할 것 같아요. 그렇게 도달할 수 있는 곳을 갖다가 남들 관심 받지 않을 때 지금 들어가면, 제가 서두에 처음에 이야기 드렸던 것처럼 서울 아파트 2년 전에 사신 분들은 지금 웃고 계시잖아요. 마찬가지로 고양시 아파트 지금 사시는 분들은 2년 후가 되면 진짜 웃고 계실 거라는 말씀을 마지막으로 강조해서 이야기 드립니다. 이번 한 주도 건강하시고 행복 가득하십시오. 고맙습니다.